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메스프레소 팀에 속해 있는 프로덕트 오너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4주차 저희 케이스 푸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아시면 좋은 내용들을 정말 많이 바리바리 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지식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킹 스터디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랑 이제 저희 팀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구조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가 총 2주차에 걸쳐서 4가지 문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떤 그 키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은지 랑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저희 회사를 조금 베스트 프랙티스 삼아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랩업 간단히 하고 주신 사전 질문 보고 현장에서 추가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킹 스터디 앞서서 저희 2주간 네, 케이스풀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은 저희 팀이 일하는 방식이랑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2주간 제출되었던 4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이 어떻게 데이터 구조화를 활용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얻게 되신 인사이트 바탕으로 꼭 대비님들 본인의 업무에 적용을 해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거를 듣는 거랑 적용해보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체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이해랑 활용 능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저희 오늘 해킹 스터디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킹 스터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희 팀이 조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살짝 공유를 드리면 저희는 크게 지금 회사의 목표가 2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매출, 하나는 이제 MAU 2개를 이제 큰 KPI로 잡고 있어서 조직 구조도 이에 맞춰서 이제 크게 레베뉴 그룹, 그로스 그룹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는 이제 각각 저희는 TF라고 부르는데 목적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이 공존하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PO팀, 오늘 이제 오신 보경님과 창현님은 여기 데이터 팀, 이렇게 기능 조직도 존재하고, 이 각 팀 멤버들이 이제 한 TF로 묶여서 목적 조직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저랑 이제 보경님은 같은 TF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TF 내에 PO, 개발자, 디자이너, DA 뭐 등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각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조직으로 좀 일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제 향후에 저희가 매프팀은 이렇게 했었어요라는 경험을 공유 드릴 때 이제 저희는 이 구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좀 기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 지식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주차 케이스 1부터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랑 창현님이랑 보경님이 조금 돌아가면서 문제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주차 케이스 1은 3주차 퀘스천 1은 네, 보경님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보경님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진행 감사합니다. 저는 에스프레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 최보경이라고 하고요. 요 퀘스천 1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상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퀘스천 1 다들 아마 열심히 너무 잘 풀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진짜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일단 퀘스천 1 문제 자체는 매트릭 하이어르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내는 의도가 다 있을 텐데 이 퀘스천 1의 비하인드에 있는 키워드는 매트릭 하이어르키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저희가 저번 주 문제였기 때문에 공유를 드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네, 저번 주에 공유드렸던 슬라이드에 있는 동일한 매트릭 하이어르키 답안이고요.
근데 이제 링크를 눌러보시면 whimsical로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좀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이 문제를 고민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의도했었던 포인트들은 이 상위에 있는 매트릭의 증감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상위 매트릭에 좀 더 선행하는 매트릭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 매트릭들이 개별 프로덕트 관련된 태스크가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트릭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를 바랬었고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정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정확한 100% 맞는 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구성하신 매트릭 하이라키가 이 고민 포인트들을 충분히 거치면서 진행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러했고 그 다음으로 이 매트릭 하이라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해요. 이 매트릭 하이라키는 직접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념 자체는 그 조직에 있는 최상위 매트릭으로부터 하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매트릭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 구조가 매트릭 하이라키인데요. 요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 드려볼 건데 이제 액셔너블한 매트릭 하이라키를 위한 장치를 저희는 네 가지를 두고 있어요. 액셔너블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매트릭 하이라키라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액션을 만들 수 있냐, 진짜 만들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네 가지였는데 일단 먼저 대단위에 있는 조직, 그 아까 얘기 드렸던 레베뉴 아니면은 뭐 그로스 이런 그룹 단위의 명확한 매트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매트릭 하이라키의 순서를 따르는 대시보드가 있어야 하고 그 대시보드를 좀 빠르게 모니터링을 데일리로 할 수 있는 환경 또는 뭔가 지표의 이상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세팅해두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걸 보고 무언가 액션을 주도할 수 있는 매트릭 오너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장치를 잘 구성했을 때의 장점은 리스크를 빠르게 탐지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 중에 이제 정상적이었던 레벨을 벗어날 때 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더 딥한 분석들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를 발굴해서 기회를 오히려 발굴해서 액션을 구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표 체계들을 구성해도 직접 보다가 보면 좀 더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참고 자료를 두 개를 줬어요. 매트릭 하이어르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고했었던 믹스 판넬의 자료랑 그 매트릭 오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존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자료 첨부해뒀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요. 네, 100% 활용하는 방법을 봤으면 200% 활용하는 방법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이 매트릭 하이라키를 어떻게 더 끝판왕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개별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들이 우리가 정의한 매트릭 하이라키의 어느 지점을 목표 지표로 삼고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하면서 나아가야 유기적으로 이제 사이클들이 이제 전체적인 KPI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개발에 있어서 이제 프로젝션 및 플래닝을 통해서 목표치 또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수라는 정말 탑에 있는 매트릭의 XX명 상승을 확보하려면 동영상 풀이를 뭐 YY에게 제작해야 되는구나 와 같은 유기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뭐 다른 예시로는 이 프로젝트 A를 통해서 우리가 무료 체험 전환율을 예를 들어서 X% 상승시킬 건데 이게 곧 구독자 수 Y명 증가에 영향을 줄 거야와 같은 프로젝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얘기 드렸는데 밑에 있는 그림은요. 사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이 개별 프로덕트 사이클 실험이 매트릭 하이어르키에 어느 지점을 목표 지표로 삼았고 그게 바텀업으로 어떻게 포커스 매트릭까지 상위에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니까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 파고 싶으실 때 요거 그림 조금 들여다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퀘스천 1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퀘스천 2는 이제 저희 팀의 데이터 팀 리드이신 창현님이 설명 이어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경님. 저는 이제 퀘스천 2 설명드릴 데이터 팀 맡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문제였던 퀘스천 2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가정한 상황은 이제 퀘스천 1에서 그렇게 매트릭 하이라키대로 매트릭을 잘 이제 정의를 하고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어서 그거를 이제 트래킹하게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구독자 수처럼 늘면 좋은 매트릭이 마냥 잘 늘어가면은 이제 사실 뭐 많은
다른 고민이 없겠으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고 지난주 값과 이번 주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할까? 그냥 일치하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퀘스천 2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지난주에 공유 드렸던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내용을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이제 슬라이드를 구분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좀 간단한 이해와 대화를 위해서 정말 두주 인접한 두 주의 구독자 수를 비교하는 상황을 가정해봤고 그래서 윅 43, 2022년에 윅 43 구독자와 윅 44 구독자 비교하는 이제 왼쪽의 그림에서 이렇게 뭐 유저 아이디 같은 유저 식별자를 가지고 두 구독자 집단을 붙였을 때 결국 세 가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윅 43에는 구독자였지만 윅 44에는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탈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윅 43에도 구독을 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도 이제 구독을 하는 경우는 지속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구독자가 아니었지만 이번 주인 윅 44에는 구독자인 경우에는 이제 뭔가 증가한 세그먼트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조금 더 나눠서 저희 매트릭 하이러키에 적은 것처럼 신규 구독을 시작해서 이제 늘어난 세그먼트인지 아니면 기존의 구독자였다가 뭐 어떠한 이유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세그먼트인지 그렇게 신규와 복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세그먼트이자 네 가지 항목들 구성을 했을 때 결국 구독자 수의 증가 감소 구성은 신규와 복귀는 플러스로 기여하는 부분이고 이탈은 마이너스로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식의 구성이 되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뭐 증가나 감소 없이 유지, 즉 0일지라도 이러한 각 항들이 구체적으로 값이 어떠하고 추이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성장 중인지 아니면 정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세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와 감소를 구성하는 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난주에 공유드린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조금 더 이제 구구절절 적어본 내용이고요. 그럼 가장 먼저 저 신규 플러스 복귀에서 이탈을 뺀 시기이기 때문에 각각이 정말 절대값이 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어서 0인지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이어서 0인지 따질 것 같고요. 신규 플러스 복귀가 뭐 100인 경우에도 각각의 항이 뭐 신규가 플러스 10, 복귀가 플러스 90으로 기여하는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인지 따져보고 싶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더 쪼개가지고 신규가 플러스 10인 경우에도 그 매트릭 하이러키에 있는 어떤 하이 매트릭을 따졌을 때 체험 종료가 100명인데 컨버전이 10%여서 플러스 10이 되었는지 아니면 체험 종료는 20명인데 컨버전이 50%여서 플러스 10이 되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에도 뭐 절대적인 컨버전 값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지 같은 것들의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똑같이 신규 플러스 10으로 만약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 추이가 어떠한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복귀와 이탈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어떤 그 유저 수 곱하기 컨버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곱해진 값이 뭐 플러스 90이고 마이너스 100인 것.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이제 뭐 곱하기 컨버전 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유저 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컨버전이 줄었거나 늘었는지 그런 것들 따져볼 수 있겠고 특히나 복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복귀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탈한 유저들 대상으로 뭐 푸시나 SMS 같은 캠페인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캠페인들 각각의 이제 구체적인 효율은 어떠한지 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공유드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규와 기존과 복귀로 이탈을 나눠서 구분을 하는 관점이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새롭게 창조해낸 그런 관점은 아니고 이미 기존의 이런 뭐 일반적인 모바일 앱 서비스들 어떤 매트릭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그로스 어카운팅이라 불리우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도 잘 참고했고 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하나 이제 소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내용을 적을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인접한 두 주
비교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나 이제 일반적인 매트릭들처럼 이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우리가 원하는 인터벌로도 집계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보고 있고요. 그 캡처를 일부 따가지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스택드 바 차트 형태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트래킹하고 있다라는 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매트릭 하이라키 나오지 않은 부분이 이제 펄스라고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검정색 라인 차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분모가 이탈, 분자가 신규 플러스 복귀 정의되는 어떤 값이라서 이제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탈 대비 어떤 즉 마이너스 대비 플러스가 더 큰지 작은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서비스가 성장세인지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으로서 이제 펄스라는 게 있다는 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2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퀘스천 3는 정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너무 조금밖에 공부를 못했었네요. 이렇게 확실히 되게 딥하게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다른 듣고 계신 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약간 우려가 돼서 살짝 여쭤보는데, 넘어가기 전에 다들 괜찮으신 거죠? 다들 이해 완전 잘 되고 계신 거죠? 집중하느라 역시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걱정돼서. 저도 딱 걱정하고 있었는데 채윤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퀘스천 1에서 저희가 매트릭 하이어라키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에도 질문 들어온 게 있고 해서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현장 질문으로도 팔로우업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템포, 3주차가 벌써 끝났어요. 한 템포 쉬고, 제가 이어서 4주차에 퀘스천 1부터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퀘스천 3였었고, 4주차의 첫 번째 문제였었는데요. 3주차의 퀘스천 1에서 정의했던 인풋 매트릭 중 이제 어떤 매트릭을 움직이는 것이 우선인지,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의사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는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사실 오픈 퀘스천으로 조금 그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본인이 구성해 보는 거를 조금 문제로 드렸었고 사실 이 상황이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또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시간도 없고 리소스도 없고 근데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게 저희가 PO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 PO뿐만 아니라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 팀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 부분을 데이터랑 좀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일단 저희의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조금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많이들 그 얘기가 이제 나왔었던 퍼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퍼넬을 이제 쭉 그려보고 가장 전환율이 낮은 인풋 매트릭을 이제 우선순위 높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제는 인풋 매트릭이 이제 퍼널 형태로 구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고요. 사실 퀘스천 1에서 매트릭 하이어라키를 잘 구성했다면 따로 이제 CBR 정의할 것 없이 지표들을 쭉 봤는데 여기가 제일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딱 픽해서 바로 개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퍼넬 관련해서도 사실 좋은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보다 퍼넬 분석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참고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풋 매트릭 중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액션이 가장 명확한 것들부터 시도하기입니다. 액션이 명확하다라는 의미는 해당 액션을 했을 때 인풋 매트릭이 개선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 90%는 사실 그냥 이렇게 감이 와닿기 위해서 정한 숫자고, 즉 이 액션을 하면 이거 무조건 개선돼라는 이제 팀 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 액션 먼저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인풋 매트릭 중에 동영상 풀이 노출 CBR이라는 인풋 매트릭이 있었고
이 매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저희가 동영상 풀이를 더 많이 제작하면 무조건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 액션을 하기만 하면 CBR이 명확하게 높아지는 굉장히 그 명확한 액션 아이템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굉장히 우선순위 높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뒤에 소개 드릴 거지만 썼고, 다만 여기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동영상 풀이를 많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의 유저들의 검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 많이 노출될 만한 문제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 풀이를 먼저 제작을 해서 이 노출 CBR을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액션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사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제품 개선 조금 초기에 내가 어떤 그 KPI를 달성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방법론을 채택해서 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그 명확하게 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고, 네, 다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런 이제 그 명확한 액션이 보일 때 채택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품 후반부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조금 개선이 적었던 인풋 매트릭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 그 제품 개선 사이클을 계속 돌다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액션들이랑 매트릭 하이어르키에 있는 인풋 매트릭이랑 좀 매핑을 해보면 각 인풋 매트릭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었는지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이 될 거예요. 이걸 해봤을 때 아마 유독 개선하기 위한 액션이 적었던 인풋 매트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런 것들 위주로 개선을 해보는 것도 약간 그 진주를 찾듯이 네, 이런 액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퀘스천 4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긴 한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좀 인풋 매트릭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세그먼트별로 이제 유저들을 나눠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구분해서 집계해봤을 때 조금 프로포션이 일정 수준 이상, 즉 어느 정도 모수가 있고 리프트라 해서 평균 대비 조금 그 저희가 원하는 목표 CBR이 큰 집단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유저들을 이 집단으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조금 창현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 분석 관련된 방법론은 이따 퀘스천 4에서 주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금 일반적인 그 방법론, 뭐 더 많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좀 4가지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는 콴다는 어떻게 했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의 먼저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 콴다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는 올해 3월 말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직 이제 돌이 안 된, 한 살이 안 된 제품인데요. 그래서 출시 초기에 재결제율이랑 복귀 CBR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복귀는 당연한 얘기지만 복귀 유저라는 개념이 생겨야지 볼 수 있는 전환율이기도 하고, 재결제율도 이거를 저희가 무료 체험도 있고 유저들이 또 체험하러 들어오는 그 모수가 확보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달이 지나서 결제를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이제 조금 보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지표를 볼 수 있는 신규 구독자 수에 먼저 집중을 해서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 사실 서비스의 특징이긴 한데 저희는 이미 콴다를 사용하는 유저가 좀 충분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엄으로 유입시킬 트래픽이 충분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그 서비스를 런칭 때 전면 오픈하지 않고 일부 유저들에게만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들한테 다양한 실험을 해서 최적화를 한 후에 전체 배포를 하는 결정을 좀 취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멤버십 서비스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 멤버십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제공되고 있던 무료 서비스가 있었고 이 위에 유료 서비스를 런칭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 내 진입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번개 세션 때도 이 진입점도 고려해야 되나요? 막 여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진입점이 많았고 저희도 이 진입점들을 그래서 모두 정의를 해서 전환율이 가장 원활한 지점을 확인을 하고
해당 진입점들로 유저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제품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때 1순위를 동영상 풀이 노출 CBR로 잡았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저희가 매트릭 하이어라키에 있는 가장 좀 작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왜 여기를 픽했냐면 저희가 신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인풋 매트릭 중에 개선하기 위한 액션이 가장 명확했던, 아까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가장 명확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동영상 풀이 존재율과 노출률을 각각 트래킹을 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정의한 좀 개념인데, 존재율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네. 여러분 잠시만요. 아이고. 됐다. 존재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검색 결과가 하나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총 6개의 검색 결과가 유저들한테 노출이 돼요. 근데 이 검색 결과 내에 동영상 풀이가 이제 있는 비율이 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동영상 풀이가 예를 들어 4번째 검색 결과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유저가 첫 번째 검색 결과만 보고 이탈했다면 동영상 풀이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탈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노출률로 정의를 해서 각각 트래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각각 존재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풀이를 더 제작하는 액션을 택했고, 또 하나는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를 유저들한테 딜리버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노출률을 늘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걸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줄지를 알고리즘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검색 엔진을 좀 튜닝을 해서 검색 경험을 해치지 않고 이제 동영상 풀이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튜닝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결과에서 페이월을 보는 CBR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 하이어라키에서는 이제 페이월을 보는 CBR까지 가는 쪽과 이제 새로운 진입점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진입점별 전환율을 확인해 봤을 때 검색 결과가 가장 주요한 진입점이었어요. 그래서 액션 1으로는 이제 밑에 있는 동영상 풀이에서 페이월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나 하고, 검색 결과 내에 새로운 진입점을 만드는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사실 더 많은 작업들이 있지만 예시를 소개드리면 동영상 풀이 재생을 유도하는 튜토리얼을 온보딩을 진행하거나 팝업을 추가를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검색 결과 내에 콴다 프리미엄 홍보 배너를 이제 원래 없었던 거를 추가해서 페이월을 유저들이 더 검색 결과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제품 개선 2순위로 잡았습니다.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체험 CBR과 구독 CBR인데요. 매트릭 하이어라키에서는 이 부분들을 타겟팅한 액션이고, 요거를 3순위에 진행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선 후 결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를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앞단에서 선택해서 하고,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무료 체험에서 구독 CBR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난 후에 CBR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수 확보하는 기간 플러스 무료 체험 기간까지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3순위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무료 체험 CBR을 높이는 걸 액션 1, 이제 구독 CBR을 액션 2로 보면 무료 체험 CBR 높이기는 아까 앞에 이제 보경님이 살짝 설명해 주신 파트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저들이 보는 페이월 문구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문구들 중에서 유저들이 어떤 문구에 좀 반응하는 게 더 있는지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무료 체험 전에 이제 맛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CB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 기간도 실험을 했었어요. 지금은 7일로 나가고 있고 다들 7일을 보셨을 테지만
원래는 저희가 2주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료 체험 기간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저희는 가장 그 최종적으로 좋았던 게 7일이어서 7일로 결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쭉 설명을 드렸고, 네, 여러분 이제 조금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퀘스천 4로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네, 저희 데이터팀 리드이신 창현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창현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정민님. 그 앞서 퀘스천 3에 대해서 정민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저희가 구성한 매트릭 하이러키 중에서 좀 어떤 인풋 매트릭에 집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 우선순위별 시나리오에 따른 이제 인풋 매트릭과 그에 대한 가설들까지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퀘스천 4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는 이제 좀 디테일한 사례들보다는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설 기반의 프로덕트 개발 프랙티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설과 실험에 기반한 프로덕트 개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아래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 가설을 수립하고, 그거를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4가지 단계이고요. 관련해서 좀 이 개괄에 대해서 좀 읽어봤을 때 유익했던 레퍼런스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우선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민님이 앞서 퀘스천 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구구절절히 풀어쓴 내용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풋 매트릭을 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 그 인풋 매트릭에 대해서 이제 뭐 전체 집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즉 특정 조건들을 가해 보면서 이제 세부 집단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세부 집단들을 구분하면서 집계를 해봤을 때 프로포션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리프트가 큰 집단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리프트가 큰 집단처럼 아닌 집단들도 만들 수 있다라면은, 즉 그렇지 않은 유저들도 이러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해보면은 이제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어떤 매트릭, 인풋 매트릭 값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좀 정말 일반적인 프랙티스를 좀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적절한 어휘로 기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관련해서 좀 더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쓴 이제 보경님 블로그에 작성해주신 이제 레퍼런스를 하나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위에 적은 내용을 좀 예시 문장으로서 대응을 시켜보면은, 인풋 매트릭 중에서 유저들의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을 결정해 본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매트릭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인터벌, 뭐 데일리나 위클리로 집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뭐 이번 주에 대한 값을 봤다고 했을 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 뭐 15일부터 오늘 21일까지 체험을 종료한 전체 유저들의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이라는 인풋 매트릭 값은 40%였다. 근데 이 중에서 체험 시작 직후 3일 동안 동영상 풀이를 10회 이상 재생하였다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저들의 경우에는 같은 그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이라는 인풋 매트릭이 60%로 이제 20%포인트 더 높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유저는 전체 그 체험 종료 유저들 중에서 15%를 차지한다. 라는 거를 이미 저희가 앞서 뭐 매트릭 하이러키와 인풋 매트릭들과 대시보드를 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랬을 때 이제 위에 적은 문장에서 이러한 전체 40% 대비 플러스 20%포인트 높다라는 부분을 이제 리프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고요. 평균값 대비 큰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리프트 값이 굉장히 좋을지라도 이러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저들이 너무 미비할 경우에는 일반화시키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유저들 중에서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저들의 비율, 즉 프로포션이 그래도 일정 수 이상은 되어야, 적당히 적어야 그거를 늘렸을 때 임팩트도 크고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15%가 프로포션, 위에 문장에서 부르는 프로포션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해석할 때 그럼 우리는 무조건 동영상 풀이 10회 이상만 유도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상하관계를 이제 인과관계로서 해석을 하는 거는 저희는 지양해야 된다. 정확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보다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이아그램처럼 뭐 어떠한 유저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팩터가 있고 그 팩터가 유저들이 동영상 풀이를 더 많이 재생하게도 만들고 또 이게 구독 전환 의사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고 이제 구독 전환 의사가 동영상 풀이 재생 경험에 대한 동영상 풀이 재생 경험이 구독 전환에 대한 어떤 원인이다 라고 인과관계로 결론을 짓기보다는 어떤 동영상 풀이에 대한 니즈가 재생도 많이 시키고 구독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약한 확신과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그럼 이러한 확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험과 가설을 설계해보자. 로 가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방향입니다. 잠시만 채팅에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세그먼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일이 아니고 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가능할 거고요. 동영상 풀이 같은 경우도 뭐 5회, 10회, 15회, 20회 가능할 텐데 그러한 조합별로 이러한 프로포셔널 리프트 값을 다 뿌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리프트도 적당히 높고 프로포셔도 적당히 큰 그런 어떤 값을 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뭐 3일이냐, 4일이냐, 10회냐, 15회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좀 목표를 명확히 한다. 가설을 명확히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정확한 일수와 횟수를 언급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반한 가설 수립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특정 조건, 즉 뭐 체험 시작하고 3일 이내에 10회 이상 재생 같은 특정 조건을 찾았을 때 이제 그런 그 특정 조건을 더 많은 유저들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특정 조건이 관측되는 시점보다 선행하는 어떤 처치, 즉 트리트먼트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이라고 또 좀 약간 복잡한 문장으로 적어봤는데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제가 아래에 이제 예시라고 적어놓은 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부터 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풋 매트릭으로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어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특정 조건 찾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저들이 체험 시작 직후 3일 동안 동영상 풀이를 10회 이상 재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가능한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퀘스천 3에서 언급드린 예시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풀이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풀이 검색 기능에서 뭐 유저가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검색 엔진에 있는 그러한 어떤 검색 결과들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요. 그 6개, 즉 상위 6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그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동영상 풀이가 존재하는 검색 결과가 더 그 상위 6개에 잘 선택이 되도록 튜닝을 해본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게 검색 엔진 알고리즘의 설정 값을 바꾸면 유저들의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동영상 풀이를 접하여 자연스럽게 재생도 더 많이 하여 저희가 아래에 적은 그 특정 조건 만족하는 유저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그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설 수립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수립한 가설이 정말로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정말 그 설계니까 설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이제 가늠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설계를 구성하는 몇 가지 세부 요인들로 우선은 실험이라는 게 결국 뭔가 진행을 해가지고 결과를 해석하는 걸 텐데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매트릭 선택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이 과정에서 이제 퀘스천 1에서 설정한 매트릭 하이러키가 많이 참고되면 좋을 것이고요. 뭐 성공 지표와 가드레일 지표로도 이제 다 같은 매트릭이 아니고 체험 투 구독 컨버전이나 인풋 매트릭을 높이는 게 목표였으니 이게 잘 되면은 성공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검색 엔진을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튜닝을 했으니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저들의 전반적인 검색 만족도가 나빠지지 않았는지 이제 가드레일 지표로서 확인하겠다라는 게 이제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나누어서 실험군에게만 그런 검색 엔진의 어떤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트리트먼트, 처치를 가하기 때문에 대조군과 실험군이 분리되는 시점이 명확한지 따져보면 좋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실험이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서 언제 실험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을 하여 대략 몇 명 정도의 유저들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한지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A/B 테스트에 대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나 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에 대해서도 이제 아래 저희가 레퍼런스를 2개 적어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퀘스천 4이자 4주차 케이스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4가지 퀘스천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의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보는 웹업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보경님이 마저 설명을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현님. 자, 이제 저희 퀘스천 1부터 퀘스천 4까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설명드리고 이제 조금 더 이어나가서 활용 방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들이 우리 실무의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이 좀 더 활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랩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랩업 이후에는 사전 질문 리스트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일단 퀘스천 1을 들여다보면 기억해보시면 퀀다 프리미엄의 매트릭 하이어르키를 구성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퀀다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이라고 지금 보시는 조직도가 저희가 발표 초반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조직도인데 이제 그룹별로 큰 단위의 사이클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프로덕트 팀 내부에서 하나하나 피처 릴리즈를 작은 단위의 사이클로 칭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1, 2는 이 큰 단위의 사이클이 크고 작은 사이클들이 잘 연결되어서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퀘스천 1이었고요. 그리고 퀘스천 2 같은 경우는 이 큰 사이클, 이 원하는 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퀘스천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공유할 때 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순한 지표여도 좀 쪼개어서 인사이트를 내보는 방식을 연습을 했고요. 이 방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지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정말 핵심인 프로세스를 경험하셨고요. 이렇게 퀘스천 1, 2는 큰 단위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그리고 퀘스천 3, 4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단위 사이클에서 풀게 되는 우리가 실무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나 매니저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정말 더 유용하게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퀘스천 3, 4별로 어떤 문제였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프로세스는 퀀다에서 어떻게 프로덕트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부터 시작해서 기능 설계 단계와 곧 가설 수립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설계, 그리고 이제 기능을 개발하면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실험 진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과 분석, 그리고 후속 대응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단계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 그리고 논리, 그리고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제품 개발을 하려고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퀘스천 3, 4가 해당되는 단계는 일단 퀘스천 3 자체가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좀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는 걸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가설을 어떤 것들을 수립할지까지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퀘스천 4 같은 경우는 이제 퀘스천 3에서 저희가 연습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기능 설계, 여기서 세웠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실험을 설계할지, 만약에 실험을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할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로깅 설계인데요. 기능 개발할 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수집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변성현 도비님이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허니 토크를 진행하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시 이후에 넥스트 스텝들이 또 남아 있는데 여기에도 데이터가 정말 크리티컬
크리티컬하게 반영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험 진행 및 모니터링, 성과 분석 및 후속 대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케이스에서는 아쉽게도 다루지 못했는데요. 근데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저희 매스프레소에 조인하시면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 자료로는 두 가지를 뒀는데요. 지금은 되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각 단계에 활용하는지 퀀다에서의 케이스를 다룬 슬라이드 자료를 첫 번째 첨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민우 님이 쓰신 데이터 기반 프로덕트 개발이란이라는 글인데 이 부분이 되게 정말 되게 세부적으로 잘 써져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아까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개발 프로세스 엔드투엔드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희 늘 열려 있고요. 더 많은 채용 정보 찾으신다면 이 링크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퀘스천 1부터 4까지 해깅 스터디 마무리했고 이제 사전 질문 리스트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셨죠? 매스프레소 전직군 채용 중. 여기 구직 중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전 질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질문은 미리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은 달아놨고, 저희가 이제 각각 분배를 해서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답변을 단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라 스피커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이제 그 하단의 이름 같은 경우를 다 저희가 설정해 놔서 오늘은 조금 더 듣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퀘스천 1으로 들어온 질문, 이제 3주차 저희가 케이스 관련 질문, 4주차 케이스 관련 질문, 그리고 저희 팀, 혹은 저희 제품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채윤님이 섹터를 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각 순서대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1은 구독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경우라면 지표 하이라키가 유사할까요? 다른 구독 서비스와 달리 퀀다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사실 번개 세션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신규, 지속, 복귀, 이제 지속의 사실 반대가 이탈인데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은 사실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유저별로 멤버십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살짝 깨졌네요.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서비스라는 키 피처 위에서 만들어진 멤버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점들이 검색에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요. 오늘 많이 쓰시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입하면서 이제 구독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이 퍼널이 굉장히 단순하겠죠.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모두 동일합니다. 네, 퀘스천 2로 넘어가서 창현님 답변해 주세요. 네, 저희 3주차 베스트 프랙티스의 매트릭 하이러키 퀘스천 1에 대해서 적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제 그 질문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약간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드린 거를 오늘 케이스 해킹 스터디 준비하면서 이제 윈시컬이라는 도구로 좀 더 깔끔하게 만든 거에 캡처를 왼쪽에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 어떤 퀀다 프리미엄 멤버십 무료 체험으로 유입되는 유저들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퍼널 1, 2, 3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드리면서 피그마로 전달드렸던 이제 한 가지 경우에 퍼널에 우선은 집중해 주시기를 의도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특정 퍼널에 대해서 유입 유저 수가 이제 페이월 조회 유저 수 곱하기 무료 체험 컨버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페이월 조회 유저 수 곱하기 무료 체험 컨버전 이 두 가지 한 구성이 퍼널 2 아래에도 있고 3 아래에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는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인풋 매트릭이 다 CVR인데 유저 수 자체는 인풋 매트릭이 될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 드리면 유저 수도 인풋 매트릭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의미 있는, 즉 우리에게 액션을 할 이제 거리를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지표를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트릭 하이어라키 예시 보시면 사실 유저 수 하위에 CVR과 그 유저가 될 수 있는 이제 유저 수가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게 그 의미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예시로 적어준 이제 체험 유저 수를 적어주셔서 예시를 들어보면 체험 유저 수가 많아지면이라는 생각도 맞긴 하지만 결국 체험 유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위에 있는 매트릭들이 다 증가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체험 유저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매트릭을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체험 유저 수 나 올릴 거야 보다 체험 유저 수를 구성하는 뭐 체험 CBR을 높일 거야 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그 액션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위 매트릭으로 저희가 쪼개고 특히 CBR을 많이 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Q4는 그 이제 저희 제품 숫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내부 데이터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네, 양해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Q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별로 기간별 추이를 그려서 하락 추세인 지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접근이죠. 근데 이번 주에 급락한 지표와 최근 2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이제 실전에서는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라고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저 같으면 일단 제품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제품 변화가 있었고 이번 주에 특정 지표가 급락했다면 제품 변화 때문인지를 우선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품 변화 때문이 맞았다면 네, 굉장히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웬만하면 롤백을 때리죠. 네, 왜냐하면 지표가 급락한 거는 굉장히 위험한 네, 수준이어서 네, 롤백 때리죠. 그래서 이런 지표 그 조치를 하는 게 네, 우선순위가 훨씬 높아지고요. 만약에 제품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급락한 지표는 뭐 시즌성이거나 마케팅 등 외부 요인에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해당 지표는 정상화가 돼야겠죠. 네, 외부 요인이 뭐 사라졌는데도 지표가 계속 그 하락한 채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우선순위 높게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정상화되는지 사실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2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지표를 개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전제는 이 2개월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지표가 아웃풋 매트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가정하에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아웃풋 매트릭을 더 올릴 수 있는 사실 다른 좋은 액션 아이템이 있다면 걔를 택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Q5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Q6 보경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보경님 답변 전에 네네. 저희가 이게 약간 내부 문제나 뭔가 답변 드리기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질문들 답변 드리진 않았으니까 혹시 대비분들 중에서 질문했는데 제 질문이 없어요 이러신 경우에 조금만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재은님. 그럼 저희 퀘스천 6 얘기 드리면요. 프로덕트 팀과 그로스 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조금 더 좋은 설명이 있는 글을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프로덕트 팀은 아무래도 유저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포커스인 것 같고 그로스 팀은 그 코어 밸류를 유저가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은 포션이 경험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서 지표를 올리는 것이 목표인 것 같고요. 둘 다 하는 조직은 둘 다. 에스프레소는 프로덕트 빌딩 그리고 그로스를 한 조직에서 모두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이 글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Q7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통해서 문제 발견하고 해결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희 이거 받고 이거 너무 많아서 얘기하려면 이 세션 시간을 다 써도 모자라다로 사실 의견이 귀결이 돼서 이거는 더 다양한 질문 답변 드리기 위해서 슬랙으로 따로 정리해서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거 슬랙, 저 질문해주신 분이 슬랙에 수다방에다 올려주시면은 도비분들이 달아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질문해주신 분. 네, 좋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제로 일하시면서 지표 설정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점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는데, 사실 지표라는 게 만들면 진짜 한없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니터링할 주요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볼 건지를 선정하고 발라내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에 이제 산물이 저희가 퀘스천 1에서 했던 매트릭 하이어르키를 구성하고 주요하게 볼 것들을 정하고 하는 일들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이제 영향이 갈 수 있는 저희 아까 이 나왔던 성공 지표나 방어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설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가 질문 많이 폭탄으로 답변을 달아서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네. 아홉 번째 질문은 지표 볼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실제로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뭐 지표를 본다가 단순히 이제 모니터링 넘어서 지표 개선한다로 이해하고 좀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법론들 를 상황에 맞게 좀 적절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저희 케이스를 좀 소개 드려서 그게 많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TF 내에서 이제 다루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PO랑 DA가 주로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그룹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각 그룹 리드랑 또 이제 협의를 해서 제품 개선까지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이거 10번은, 네, 이건 DA분한테 온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보경님한테 토스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요즘은 이제 프로덕트 런칭 전에 데이터 팀이 하는 역할이 궁금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팀이 UX 설계에 직접 참여하시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답변 드리면, 신규 프로덕트가 런칭이 되면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야 유저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런칭 전에도 할 일이 되게 다양한 게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설계하는 것, 그리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실험 설계하는 것, 요 태스크가 두 개가 크고요. 그리고 런칭할 프로덕트와 그리고 조직이 속한 그룹, 이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매트릭 하이어르키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런칭 전에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UX 설계에 저희가 어떻게 런칭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 좀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서 반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유저 리서치 대상을 함께 선정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아까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네, 동영상 미리 보기 30초라는 시간과 가격 어떻게 결정하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 네, 동영상 미리 보기 뭐 시간이나 무료 체험 기간은 모두 A/B 테스트 통해서 결정을 했었고, 네, 가격은 뭐 저희 외부 경쟁사들이나 프리미엄 멤버십 자체 제공하는 좀 서비스 내용 참고해서 네,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12번째 질문은 이제 구독제 서비스 운영하다 보면 멤버십 구독 중인데 이제 사용하지 않는, 네, 저도 이런 거 있는데요. 근데 이 경우에 멤버십 와우 모먼트 느끼게끔 이제 유저들을 좀 푸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계속 기부를 하게끔 놔두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A/B 테스트 통해서 실제로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마 다 다를 거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네, 전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건 없긴 하지만 사실 바람직한 프로덕트라면 네, 와우 모먼트를 느낄 수 있도록 유저들 계속 푸시하는 게 네,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13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액션들을 다 이제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액션들을 통해서 실제로 페이월 화면 진입수나 무료 체험 전환율이 증가했는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증가가 있었고요.
실제로 A/B 테스트랑 이제 그 후 분석 통해서 증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배포를 하고 있어서 네, 웬만한 것들은 이제 증가가 된 액션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다만 구체적인 숫자의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여서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엄 구독률 올리기 위해서 이제 오답노트 기능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추가 계획이 있고 현재 고려 중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 고려 중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관심법을 쓰신다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15번째 질문은 네, 보경님 해주십시오. 네, 요거는 조금 통계적인 이야기라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통 A/B 테스트를 하실 때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시잖아요.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낮냐 아니면 높냐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롤아웃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결과가 나와도 그 A그룹, B그룹 간의 목표 지표 차이가 정말 작은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는 한 2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냐를 이제 알려주는 p-value가 0.05 미만으로 충분히 낮아서 막 0에 가까울 때 그러면은 저는 가설은 맞다고 그냥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슈가 하나 있다면 테스트를 진행하고 100% 롤아웃을 하기까지 드는 추가적인 리소스 또는 뭔가 좀 우려되는 다운사이드가 있다면 이 롤아웃을 통해서 지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승분에 대한 기대치를 좀 프로젝션 해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p-value가 0.05에 완전 가까울 때 0.04 뭐 이렇게 그럴 때는 보더라인 p-value라고 칭하고요. 이때는 실험군 대조군 트래픽을 더 키워서 한 차례 더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제 보더라인에 가까운 p-value가 나온다면 피셔스 메서드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 수라는 거를 가장 상위에 있는 아웃풋 매트릭으로 이제 매트릭 하이프에 삼았던 만큼 그럼 정확하게 구독자 수라는 매트릭을 집계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로 이제 릴리즈 전후로 좀 많이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미 또 여러 가지 안을 알고 계셔서 이제 질문을 적어주셨고요. 그랬을 때 이제 2가지 방법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절양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시점에 유저가 구독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 이제 유량이라고 정리해 주신 특정 기간 동안 이 유저가 결제를 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그거를 세가지고 누적을 세가지고 이제 구독자 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적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특정 시점에서 구독자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나요? 방법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22일의 구독자 이런 데일리 구독자라면은 이제 2022년 11월 21일 이 정말 이제 끝나기 직전 즉 23시 59분 59초의 구독 중 상태인 유저를 이제 11월 21일의 구독자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로써 사전 질문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중간중간 채팅으로 이제 현장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팔로우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그 저희의 소중한 주말과 내일 출근을 위해서 맞아요. 네,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하다가 적절히 네, 채윤님이 끊어주실 것 같고 네, 답변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 그 슬랙이라는 이제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DM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간이 45분까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영님이 되게 길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할까요? 네, 현양님이 그 초기 스타트업이나 제품이 새로 런칭했을 때 이제 초기에 모으지 않은 데이터가 이후 프로덕트 개선시키면서 모아야겠다고 결정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발견 시점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메스프레소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은 조금 팀이 워낙 좀 크고 뭐 데이터 팀도 네, 막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고 하다 보니 저희도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꽤나 많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발견 시점부터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근데 다만 당연히 메인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은 꼭 초기라도 아무리 초기라도 트래킹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늦게 심게 되면 사실 뭐 보통 파베로 하든 서버로 하든 출시를 한 이후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고 그럼 또 분석하기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 뒤로 또 분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꼭 필히 네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 내부에서 정의를 해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쳐낸 거니까 너무 죄송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A/B 테스트 실제 진행할 때 샘플 사이즈와 테스트 기간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이 아까 전에, 다른 분이 현영님이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제품 개선 순위마다 진행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하셨는지, 이런 거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이거는 보경님이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아, 네. 일단 유님이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그 A/B 테스트 진행할 때 샘플 사이즈와 테스트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그 정확한 메소드가 있는데요. 파워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파워 애널리시스라는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근데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전 갓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볼 건지를 정말 명확히 해야 되고 그 지표가 기본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값이다. 뭐 이런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감지하고 싶은지에 대한 가정값이 있어야 해요. 완전 처음 실험을 진행할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가 베이스라인이지만 우리는 12%가 되면 이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야라는 식의 좀 그게 사실 실험을 많이 진행하면서 좀 쌓아온 논리지가 있으면 그냥 그 값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어느 정도 찍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회 수준 같은 값들을 넣고 샘플 사이즈를 칼큘레이트 할 수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좋은 되게 정리를 잘해둔 자료가 있어서 요거 링크 한번 공유 드리니까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그냥 대부분 러프하게는 2주는 보자라고 가고 있고 근데 조금 더 막 되게 조금 세밀하게 설계를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유저한테 조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출에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일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을 정하는 방식도 사실 이제 파워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샘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고 그 샘플 사이즈가 이제 실험 대조군으로 편입되려면 총 며칠이 필요한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쿼리를 쳐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겠죠? 네.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 자료도 보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요. 왜냐면 저번에도 이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렸어요. 사실 번개 세션에서도. 그래서 이 네. 질문을 살짝 드려보려고 해요. 네스프레소 데이터 팀들의 백그라운드가 간략하게 혹시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조금 여쭤볼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처음부터 PO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PO라는 직무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스킬셋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PO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처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오퍼레이션 매니저 하면서 사실 유저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제일 많았어요. 이제 유저들 뭐 VOC를 제가 처리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VOC를 좀 접하게 되면서 이제 좀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VOC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뭐 UX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네, 뭐 직접 UT도 해보고,
뭐 하면서 조금 이 프로덕트 개선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해당 이 PO라는 직무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혹시 창현님 여쭤봐도 되나요? 근데 제가 혹시 보경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냥 팀원분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답변을 음, 드리면서 질문답을 마무리 아, 드릴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웹프 데이터 팀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 제 백그라운드는 정말 처음 일을 시작했던 것도 데이터 분석 사이언티스트 인턴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쪽이 모빌리티 업계였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데이터 그룹 자체가 컸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비즈니스 분석도 해보고 뭐 최적화도 해보고 뭐 되게 매출 뭐 손익 집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에 직결이 되는 분석을 하다가 이제 메스프레소로 넘어오고 나서 프로덕트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고 사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데이터 분석 사이언티스트로 쭉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까. 네, 저는 여기까지. 창현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데이터 팀은 두 개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애널리스트. 네, 이제 저희가 좀 힙 대비해서 지금 다루는 컨텍스트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정말 좀 전공해서 뭐 개발자로 일하시다가 뭐 처음 커리어 시작을 데이터 엔지니어로 하거나 아니면은 백엔드 엔지니어 거쳐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좀 특화된 경우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결국 이제 저희가 힙대 위에서 얘기하는 거에 더 잘 온라인된 직무일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보경님 경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근데 사실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다녔고 뭐 학과이다 라면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수학과, 통계학과, 경영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이런 쪽으로 학과들 다양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직무 관점에서는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독 좀 커리어 시작부터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뭐 정보적인 측면이라면 어떤 좀 B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정리해 보자면 그래도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진 부분은 조금 더 정량적이고 구조화된 방향으로 어떤 사고를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로 좀 통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채용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와 좀 생각이 일치하고 좀 대화가 잘 되는 분들 위주로 좀 모시다 보니까 좀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좀 뭐 특정 지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백그라운드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다. 백그라운드 얘기를 앞으로 좀 더 많이 여쭤봐야겠어요. 제가 DM 개인적으로 드리더라도 꼭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이 들어왔고, 집중하느라 사실 정신이 없었는데,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이거 바로 설문조사 해주시면 제가 칸다팀한테 정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응원의 한마디씩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칸다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씩만 칠까 봐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